지사님께서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또 나오시게 해서 우선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출마 선언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이곳 세종에서 하게 됐습니다. 먼저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국민 개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옵니다. 2002년 노무현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던 노무현은 2025년 오늘 수백만, 수천만의 노무현이 되었습니다. 깨어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웃으로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지도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국민이 계엄을 막아냈듯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꿈을 꺼내놓고 대화하고 타협하며 지속 가능한 선진국,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선진국은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소수가 부와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선 위에서 혁신으로 만든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나라입니다. 지역과 세대, 계층과 이념을 넘어서 국민들이 서로를 적대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다음 세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탄핵 이후 만들어야 할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 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한 명이 앞장서고 국민들에게 쫓아오라고 해서는 만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의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상계엄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100일의 대타협, 5년의 비상대책정부를 통해서 1만 일의 대계획과 비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정부 출범 즉시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란에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함께 모여서 국가적 위기의 해법과 미래 비전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빛의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입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내란 세력의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윤석열 보유정당의 이름표를 달고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 동거하면서 어떻게 개헌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개헌은 헌정수호 세력의 단단한 연대와 연합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수기를 거쳐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헌법이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대한국민은
좋은 헌법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새로운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고 제7공화국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습니다. 불평등은 세습되고 있고 민주주의는 무력화되었으며 청년은 미래를 잃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가짜 뉴스에 홀려 있는 동안 국가의 경제는 파탄났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고 미래 성장 동력은 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벌고 어떤 사람은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월세가 밀려서 걱정입니다. 중산층마저도 열심히 일해도 애들 학원비, 생활비 빼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몇십만 원 수준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대출 갚을 날만 돌아온다. 동네의 오래된 맛집들조차 문을 닫고 있는 지경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돈 많은 부모를 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미래를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를 골고루 나누어야 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 구조, 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세상 대신에 정부와 기업, 국민이 서로 믿고 참여하고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경제, 공정하게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어가는 나라,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내란을 넘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입니다. 무엇부터 바꿔야 하겠습니까?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의 성장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가도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 자본이 몰려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한 해 동안만 무려 39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해 정부 예산의 5.8%가 넘는 액수입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로 몰려드는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서울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이 수도권의 비효율을 넘어서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시스템은 각각의 초강력 발전 계획을 갖고 완전히 새롭게 전환될 것입니다. 5대 메가시티의 광역교통망을 신속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촘촘한 광역교통망은 5대 메가시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 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서 지역의 벤처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 원을 조성해서 민간 투자가 어려운 지역 벤처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메가시티가 혁신 창업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가 풍부한 곳에서만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함께 저마다의 특성으로 사람을 키우고
다시 사람이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수도는 이곳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절대 권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부터 바꾸겠습니다. 자치권도 명문화하겠습니다. 재정과 권한의 자율권도 확대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과 권력을 지방에 더 나누겠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기본 틀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나와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이제는 국가투자 시대입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번영은 민간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통적인 안보 전쟁을 넘어서 기술과 패권을 둘러싼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국가 간 경쟁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을 이룬 국가 대항전의 시대입니다. 이제 국가가 더 많이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과 기업,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인재 양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 투자를 통해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AI와 디지털을 활용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서 연간 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가 투자는 국민 투자입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국민의 삶을 직접 지키게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모두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불과 8년 만에 우리는 다시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내외적 여건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으로는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밖으로는 약육강식의 국제질서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민주정부의 공과를 모두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경험에 바탕한 실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저 김경수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함께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청와대도 함께했습니다. 지방정부 운영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입법과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인들의 어깨 위에서 배운 통합과 연대의 경험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 김경수는 위기에 강합니다. 코로나19로 국가가 미정유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서 관철시켰습니다. 지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할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상해서 추진했습니다. 저 김경수가 해내겠습니다.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자치정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나와 우리 모두가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던 그 절박함으로
김경수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다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